여러분은 지금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 그리고 꼴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오늘 또 우리 1회 출연자 오늘 또 이 자리에 정말 개국 공신입니다. 자, 우리 김수영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와우. 네. 3부. 네. 프로포즈를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이번 여행 기간 동안 네. 총 몇 번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단어는 좀 무겁고요. 아, 좀 아까 무겁고. 그러니까 대시라 이렇게 그래도 네. 작업. 대시. 작업. 네. 작업. 제일 기억에 남는 작업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몇 번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그냥 막 길거리에서 휘파람 불고 막 가벼운 거 유후! 말고 네. 정말 좀 진지하게 네. 들이대신 분이라 그래야 될까? 네. 한 서너 분 서너 계셨던 분 것 계셨는데. 같아요. 자,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는 또 다들 나름 진심을 네. 담아서 뭐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웃기게 저는 표현을 못 하겠고, 근데 좀 그냥 상황이 좀 코믹했던 제 느낌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갈라파고스에 네. 그 크루즈를 탔어요. 어. 그 거기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독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본토에서도 한 비행기를 4시간인가 타고 가면은 거기 딱 거의 적도쯤인데 펭귄도 살고 굉장히 그 야생 동물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유람선을 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섬들을 돌거든요. 이렇게 동쪽 도는데 일주일, 서쪽 도는데 일주일, 뭐 2주 동안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일주일을 했는데 거기 계신 요리사분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는 눈빛 좀 처음부터 심상치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근데 그 유람선을 딱 탔는데 제가 그 다 저만 빼고 커플이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그러니까 정말 아예 노부부도 계시고 막 다 신혼여행 오신 분도 있고 저만 혼자 솔로였어요. 그래서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저는 바닷속에서 혼자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고프로 하나 사고 혼자서 그냥 보통 이제 하루에 2번씩 스노클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하면서 그냥 물고기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안녕 물고기들아 하다가 이제 그 점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희 소울메이트에게 말을 이제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울메이트 어디에 계세요? 막 하면서 뭐 우리 곧 만나요. 저 지금 잘 있어요. 뭐 혼자서 그냥 막 그랬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막 레이저를 쏘나 봐요. 막 동물들도 저한테 다가오고 사람도 막 다가와요. 정말 자기가 소울메이트인 마냥 나예요 막 이러면서 정말 심지어 60세 먹은 거북이가 저한테 막 진짜 아니 그 관리인이 놀란 거예요. 거북이가 제가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온 건 사람한테 처음이야. 다가오는 애가 절대 아닌데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안녕 거북아 이랬는데 거북이가 막 다가와가지고 막 뭔가 저한테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갑자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도 모르게 좀 웃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유람선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그 요리사분이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추파를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요리사분들이 뭐 똑같은 또 질문했어요. 애 있어요. 이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요리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먹고 싶냐. 수영 씨한테만.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뭐 회, 거북이. 뭐 세비체 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스노클링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회가 막 참치회가 쫙 있어요. 다음 날은 갑자기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대요. 그래서 세비체라고 이제 페루 유명한 페루 음식인데 갑자기 세비체 쿠킹 클래스가 딱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다음 날 푸드 아트라고 해서 이제 음식 그 재료를 갖고 막 아트를 만드는 뭐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분이 이제 감자로 막 장미꽃이랑 뭐랑 해갖고 잔디밭에다가 그 브로콜리를 갖고 잔디밭을 만들고 감자를 깎아서 뭐 노란 장미, 빨간 장미, 파란 장미 막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이제 거기 계신 승객분들은 다 이제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이 스페인어로 이 장미는 저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하니까 혹시 난가? 좀 민망하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그 가이드분이 다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요리사분이 저한테 다 이걸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민망하잖아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진짜 본격적으로 수영 씨 뭐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곧 뭐. 수영 씨를 제대로 만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근데 저는요 제가 곧 그 이제 갈라파고스를 떠나서 어디 딴 나라로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만두고 수영 씨와 함께 갈게요. 그래서 어머. 그래서 아니 제가 그게요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면 이게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 줄 알아요.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이게 흥분을 지금 너무 진지하게 네. 말씀을 하셔갖고 이렇게 네. 좀 그래서. 이렇게 진정시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정확하게 사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좀 하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하니까 뭘 선물했어요? 조약돌을 줬어요. 조약돌. 조약돌을 그래서 그냥 조약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조약돌인데 어쨌든 이제 저한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서 드렸는데 그랬더니 막 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내가 이 조약돌을 평생 간직하겠다라고 하면서 다행히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막 기분 나쁘지는 않고 그냥 그렇다고 좀 그냥 그분 캐릭터가 굉장히 코믹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은 게 나의 꿈인데 그 꿈도 말 못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꿈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남의 꿈을 짓밟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갈라파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참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동물들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펭귄이 네. 적도에 살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펭귄이 산다던가 거기 가면은 뭐 이구아나가 있어요. 네. 바다에 사는 이구아나가 엄청 있다거나 네. 새들도 굉장히 특이한 새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갈라파고스에서.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이걸로 뭐 굳이 얘기를 하면은 길지만 어쨌든 그 아저씨를 보면서 나는 이 아저씨를 봤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지가 않는 걸 보니 나는 이 아저씨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드렸죠. 아니 그 아저씨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랐는데 사실 저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는 50대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왜냐하면 그 적도에 햇살을 늘 받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타셨고 이렇게 굉장히 주름이 많으시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너무 이제 순박하고 이게 재밌으셔가지고 이렇게 전혀 나쁜 감정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분이 좋은 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자 이제 벌써 우리 또 김수영 마스터하고 그러니까요.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니 사랑 얘기가 이렇게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은 꿈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러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좀 개인적으로도 좀 뭔가 좀 큰 차이가 좀 있으세요? 일단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 네. 성향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제가 아무래도 좀 왜냐면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굉장히 제가 목표지향적인 맞아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눈앞에 있는 목표만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드림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할 때도 사실 365명 내가 하루에 한 명을 인터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가 뭐 5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몇 명은 정말 깊게 네.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물론 뭐 아직도 뭐 많이 갈 길이 멀지만 이번에는 거의 평균 2시간씩 얘기를 한 명 한 명 했거든요. 가지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도 그러니까. 많이 줄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편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제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까지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참 그 다양한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뭐 불륜 커플도 있었고 참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편견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각자의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좀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꿈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좀 괴롭더라도 막 나 자신을 푸시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모든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게 제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너무나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물론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것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무슨 강연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지방에서 오고 막 선물을 주시고 편지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근데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하게 그냥 그러세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은 한 분이 대구에서 뭘 오셨어요. 제가 하는 행사에 오셨는데 저랑 사인을 못해서 너무 이제 속상하다, 실망했다, 막 이런 비난글을 저한테 한번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사인을 못 받아가서. 네, 그랬는데 그때는 왜 저러지 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뭐 선물이든 뭐든 꼭뭐 그런 것까지도 아니더라도 그냥 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맞아요. 좀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을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존재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귀하고 소중히 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사랑을 했어요.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이게 어렸을 때 어떤 유아 뭐 학대, 살인 뭐 이런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금 건강한 몸으로 잘 자랐잖아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주변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우리 같아요. 수영 씨가 네. 이래 때 그 그러니까. 꿈 얘기할 때랑 사랑 얘기할 때 네. 그 둘 다의 그 사실 너무 멋있지만 그 나오는 에너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는 네. 막 그 학교 때 막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을 때랑 지금 이제 사랑에 지금 대한 사랑에 막 여신이 하면서도 약간 사랑 얘기하면서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 거예요. 사랑 사랑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자, 우리 김수영 마스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오! 자, 이제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또 김수영 마스터 오늘 만나시면서 난 또 오늘 우리 김수영 마스터에게 좋은 미션 받아서 나도 한번 또 멋진 꼴통으로서 거듭나고 싶다. 자, 용기 있는 분 손 들어주시죠. 오. 손 드세요. 자, 두 분 자, 남자 두 분 분 일어나세요. 두 분이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나오세요. 네, 자. 일어나서까지 했는데 안타깝네. 일단 오프집이 있어요. 네, 자, 뛰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영 작가님 책 한 권으로 부산에서 이제 약 1시간 때문에 올라온 신휘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휘재님. 네. 어떤 일 하세요? 전 공식적으로는 학생이고요. 네, 학생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일단 지금 교생 실습생의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너를? 바디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예. 그러니까 네. 몸을 바디바디 떨고 있어. 제가 바디 이렇게 트레이너 하는 거야? 학생들 수업하면서 이렇게 실현하면서 네. 떤 적이 잘 오. 없는데 네. 지금 되게 많이 떨리긴 하거든요. 바디 트레이너니까 그런 거야. 네, 바들바들 바디바디 떨립니다. 정말 농담을 참 진담으로 잘 받아주시네요. 자, 오늘 네, 우리 수영 씨 얘기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일단 다른 것보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러브 파라노마를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것을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었어요. 네. 페이지를 통해서 봤었는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 드는 거는 꿈과 사랑이 다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이제 노선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거는
저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꿈, 사랑 이렇게 어떻게 한번 접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연애하고자 마음 먹으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지 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실패한 적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받아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근래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한 사랑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하고 맞는지. 그렇잖아요. 정우성하고 장동건이 있는데 한쪽으로 몰리진 않아요. 정우성한테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장동건한테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럼 본인의 꿈은 뭐예요? 제 꿈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 꿈 때문에 이 김수영 작가님을 이렇게 더 알게 됐는데, 제 슬로건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나누는 사람이 제 슬로건입니다. 네, 그래서 제 꿈은 그렇게 저를 통해서 잘 되는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대신 잠깐 말씀드리면, 내 주변 사람을 잘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놈이 있어. 지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 지가 행복 전도사래. 또라이 새끼. 그 제가 한다고 그래. 너부터 행복해 이 새끼야. 어떡해.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우리 수영 씨한테 오늘 뭐가 묻고 싶으세요?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형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은 없어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어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하던 사업이 엎어지시고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질문하고 싶었던 게, 내 꿈을 위해서 내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수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힘든 상황에 계신 부모님을 놔두고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잘 돼서 우리 부모님 집 사드렸으니까 그 과정이 잘 된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시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때나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억지로 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동생들 뭐 형제들끼리 같이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돈을 보내드려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 앞가림을 못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앞가림을 하려니까 너무 버겁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원망이 오가면은 이게 뭘 해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영국으로 떠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독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물을 먼저 가득 채운 후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넘칠 때 나눠줘야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지만, 물론 완전히 사실 뭐 잊고 저 혼자 잘 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막연히 뭐 매달 뭐 몇십만 원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꿈을 하나씩 이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그래서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가고 싶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지금은 제가 사실 부모님 생활비도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예전에는 원망에 가득한 의무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서 회사 다닐 때도 번역 회사를 운영을 해서 그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번역 회사를 운영해서 내가 30살까지는 부모님 집을 사드려야겠다. 근데
이 번역일까지 하면서 회사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둘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괴롭지 않으면서, 왜냐면 또 그러면 부모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한 게, 내가 이 힘든 번역 일을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맡기자 해서 아예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을 양을 줄이고 대신 돈을 뭐 이게 포션을 줄이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파일을 늘려갖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집을 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하나하나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뭔가를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나가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한 푼 벌어서 한 푼 주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솔루션을 마련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성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내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뭐 얻어야 되나, 뭘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단절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느냐 아니면 적어도 한 명씩 한 명씩 행복해지느냐, 이거 좀 그 절차상의 선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현재 이제 그 통장을 제가 지게 되면서 이렇게 투자 계획부터 그냥 앞으로 집을 마련해 나가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면서 할 계획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봤어요. 세워보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동생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각자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일들을 하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또 이루어갈 목적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한 단계 더, 한 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솔루션을 찾긴 했는데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거를 먼저 그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뭐 사업이 부도가 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들한테 이런 거를 떠맡겨야 되는 부모님 마음이 저는 더 누구보다 더 힘들 것 충격받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용기 잃지 않도록 그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또 계속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위로와 어떤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미션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부모님한테 예. 지금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아들은 어떤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아들로서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3일 안에 쓰시는 거라고 저희가 시간도 드릴게요. 예. 그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지 올해 이제 56입니다. 네. 저는 제가 잠깐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망하는 것도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경험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되게 편해. 그리고 놀란 거 뭐냐면, 신은요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 줘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면 편한데, 맞아요. 내가 왜 망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영 씨도 얘기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저도요 2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제가 부모하고 연락 안 한다 그러고 저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30살부터 다시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다 도와드렸더니 지금은 아들밖에 너무너무 행복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8년 동안 어머니 힘드셨겠지만 8년을 통해서 80년을 제가 행복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같이 힘든 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뭐 내가 뚜렷한 꿈이 있다 그러면 나와서 잘 돼서 아까 말씀처럼 도와드리는 게, 어머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그 KT 선전한 애 중에 그 국악하는 친구 이름 뭐예요? 그 친구가 제가 옛날에 저희 스타킹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출연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대기실에 어떤 악보를 갖고 있었냐면, 첫 페이지에 배우지 못하는 고통은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하는 고통은 평생 가리라는 걸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이 꼬마애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힘든 지금 고통은 잠깐이지만 내가 그 고통을 계속 같이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그 편지 안에 미션입니다. 아까 김수영 씨가 얘기했던 밑빠진 독은 아니고 이제 나의 독부터 채워야 되겠다는 내용. 지금 얘기했던 이제 고통도 이런 망하는 잠깐이에요. 것도 잠깐이라는 걸 꼭 넣어서 네. 얘기하셔서 부모님한테 꼭 편지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휘재님이 이 미션 수행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또 용기를 좀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네. 자, 우리 오늘 아마 책을 읽고서 네. 책에 대한 경험을 공감하시고 뭐, 여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챌린저까지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마무리 인사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일단 두 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요. 네. 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이렇게 맺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랑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김수영 네. 마스터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고요. 김수영. 네. 김수영.